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무역항인 부산. 부산은 여행 코스, 데이트 코스 등 다양한 관광지로도 큰 사랑을 받는 곳이죠. 이 드넓은 바다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한 부산에 큰 아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아픔 속으로 같이 가볼까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3년 1개월 하고도 2일간 더 이어졌던 처참했던 한국전쟁.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는 동족 간의 전쟁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아픔과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도 어느덧 69년이 지났는데요. 여기에 그때 그 시절을 생생히 기억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윤정섭 할아버지. 저희에게 한국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 흰 종이에 펜을 먼저 꺼내드십니다. 그때 그 참혹하고 아팠던 기억을 다시 되뇌이며 한자 한자 적고 계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러 가봅시다. 1950년도에 군에 입대, 제주도 제2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받고 육군 하산학교 그 졸업하고 오사단 전자 공교대대에 입대해가지고 뒤편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수 경각골 파편창 그리고 자주 대대부 파편창으로서 부산 당해가지고 현재로서는 도저히 마음 상태로 왼팔은 못 쓰게 돼 있고. 어린 나이에 한국전쟁에 참여하신 윤정섭 할아버지. 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때 그도 포격을 맞아 왼팔을 다치셨는데요. 이제 그의 왼팔은 예전처럼 사용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장롱 안에 고이 모셔둔 훈장을 꺼내 보여주시는 할아버지. 그에게 전쟁은 잊을 수 없는 상처라고 말했는데요. 그때의 그 참담함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정신없고 바쁜 일상이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의 아픔을 부산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곳곳에 남겨진 아픔을 찾으러 떠나볼까요? 우리들의 아픔, 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세계 평화와 자유의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 전몰 장병들이 부산 한가운데에 잠들어 있는데요. 바로 유엔 기념공원입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이곳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듬해 해인 1951년 1월 전사자 매장을 위해 유엔군 사령부가 조성했는데요. 처음엔 21개국 유엔군 전사자 약 1만 1천여 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었으나 벨기에, 콜롬비아 등 일부 국가에선 유해를 그들의 조국으로 이장해 현재는 유엔군 부대에 파견 중에 전사한 한국군 중 36명을 포함하여 11개국에 2,200여 구의 유해가 잠들어 있습니다. 원래는 유엔군 전몰 장병들의 묘지로 만들어졌지만 2001년 제함 유엔 기념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이제 이곳은 유엔군 전몰 장병들의 기리는 장소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유엔 기념공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유엔군 전몰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성스러운 곳. 이곳만의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고귀한 넋을 위로합니다. 우리들의 아픔, 그 다음 장소는 바로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에 위치한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입니다.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전형적인 선복도로에 형성된 마을인데요.
마을의 골목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다른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에서 나온 비석들입니다. 마을 안에 비석이 있어 신기하고 놀랍지만 마을 곳곳에 비석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성된 일본인 공동묘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후 한국전쟁 당시 열차로 부산에 도착한 피난민들이 부산역 일대를 중심으로 피난촌을 꾸려나갔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부산에는 집을 지을 터가 부족했죠. 그래서 이 일본인 공동묘지 위에 집을 세웠고 오늘날의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피난민들은 우선 살고 봐야 했기에 공동묘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묘지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땅 주인이 없다 보니 집을 지어도 방해할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산자와 죽은 자의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집을 지을 마땅한 재료가 없던 시절, 주변에 있는 비석과 상석으로 축대를 쌓고 계단을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마을 곳곳에 가면 비석과 상석 등 묘지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애초에 무덤이었던 곳, 옛날에는 면적이 작은 곳에 집을 짓고 한 가구 또는 그 이상의 가구가 살았는데요. 이는 그 당시 피난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아픔, 그 마지막 장소는 바로 부산광역시 중구 동강동에 위치한 40계단입니다. 피난민들이 찾은 곳은 영주동 뒷산, 아미동, 보수동 일대. 그중 일부는 옛 부산역 가까이에 있던 동강동 40계단 주변에 몰려 판자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난민들이 모여든 40계단은 미군 부대에서 받은 구호물자를 내다 파는 장터로 또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는 장소로도 유명한데요. 40계단은 1954년 부산역 대화재 이후 본래 모습을 잃었다가 원래 위치에서 25여 미터 떨어진 이 자리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40계단을 오르다 보면 그때 피난민들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애환과 향수가 담겨있는 40계단. 비리 소재로 한 노래 경상도 아가씨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40계단 층층대에 앉아오는 나그네 그리고 40계단 앞엔 각종 조형물이 세워져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그 시절의 고단함이 지금도 거리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특히 불똥이 진 아이 조형물은 그때 당시 물을 기른 뒤 40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한 피난 아이들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표정을 보면 그때 그 시절을 잠깐 느낄 수 있습니다. 피난민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공치는 날이면 이 40계단에 앉아 영도다리를 하염없이 바라봤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일거리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터에 나가고 식수를 기르며 매일 이 계단을 오르내린 피난민들. 그들에게 이곳은 가장 친근하고 추억이 많이 담긴 장소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가슴 아픈 사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전쟁 속 죽음을 맞이한 이우군 학도 의용군의 편지는 많은 이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요. 그의 옷 속에서 나온 부모님에게 미처 붙이지 못한 편지 한 통. 그 편지는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말 대신 자신이 사람을 죽여 마음이 무겁다는 내용의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겁니다. 저는 2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괴로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었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님,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하고 부르며 어머님 품속에 털썩 안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복을 제 손으로 빨아 입었는데 저는 그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왜 수위를 문득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뿔싸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1950년 8월 10일 아들 이욱은. 이렇게 누군가는 전쟁으로 인해 쓰디쓴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 아픔이 얼마만큼 큰지 모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땅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들을 기리며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되새겨야 합니다.